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미국 시장 좀 잠잠했습니다. 시장 평가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어떤 새로운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새로운 뉴스라는 것이 이제 굵직굵직한 어떤 금융 지표라든가요. 미국과 중국의 양쪽에서의 협상 결과에 따른 뭐 합의 서명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좀 밀려서라도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 30번째 오늘 사상 최고가로 마감됐고요. 나스닥이 24번째, 다우가 17번째로 올해 사상 최고가로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어떤 뉴스보다는 순수하게 펀더멘탈이라고 할까요? 경제 지표가 오늘 나름 긍정적인 것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건 건축 허가 면적인데요. 네. 1.4%가 전월 대비 늘어났고요. 건수로 보면 148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계절적 변수를 감안한 거가 되겠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 만에 최대 수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굳이 드렸고요. 산업 생산도 전월 달에 마이너스 0.9%였거든요. 그다음에 물론 GM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달에 전망이 0.8%였는데 그보다 좀 1.1% 늘어났거든요. 네네. 이것 역시 분명히 호재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 들어서 금리가 좀 빠른 속도로 안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까지 넘으면 좋겠으나 지금 1.9, 1.89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금리가 안정세 보이는 것들. 물론 하루아래 변동을 수 있겠지만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장기적으로 올해 내내 시장을 억눌렀던 요인이 장단기 금리 역전, 그렇죠. 장기 금리 네. 하락이었는데 뭔가 이 그림만 보면 그런 걱정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뭐랄까요? 안전판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징주로 좀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1월에 4분기 실적 발표하는 것인데 넷플릭스가 먼저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네네. 뭐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서 8K 폼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8K 폼이라는 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형식인데요. 중요한 어떤 MA라든가 중요한 경영상의 보고사항이 있으면 네. 미리 발표하라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공시사항 같은 건데 자율공시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네네. 보세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걸 발표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넷플릭스 하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내년 1월에 나올 금년 4분기 실적부터는 지역별로 매출도 나오고요. 네네. 지역별로 이제 구체적으로 순수 그러니까 가입자 증가를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발표한 겁니다. 지금까지 3분기까지를 발표했는데요. 2년 전 대비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이 132%가 늘어났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61%,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105%나 늘어났습니다. 물론 2년 전 대비라는 것이 있겠고요. 이걸 갑자기 왜 발표하냐면 디즈니 플러스다, 애플 TV 플러스다 해서 말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발표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기네 뭐니까 좋으니까 발표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 어찌됐건 주가는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웨드부시에서 중립에서 비중 확대를 했고요. 어저께도 서스케치아나에서 또 발표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소폭이나마 오늘 주가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중요하죠. 네네. 반도체 중요하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대표주자거든요. 네. 제가 오늘 이 시간은 뉴욕 시간이지만 한국 주식을 가끔 말할 때 제가 유일하게 말하는 게 삼성전자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투자로 관점에서 대하지 않고 매매해서 자꾸 트레이딩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늘 5만 원에 저항해서 팔았다가 뭐 4만 원, 5만 원 이해서 사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좀 외람되지만 전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삼성전자를 계속 갖고 가셔야 되겠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상치 효과가 근처에 와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이거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한국에서 네. 갖고 가시라. 전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내년 정도에 사상치 효과 다시 터치 않을까라는 생각 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의 한국의 삼성전자에 있다면 미국에는 어찌 됐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오늘도 뭐 많지 않지만 오늘 또 사상치 효과가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목표주가 올린 애들도 있고 물론 중국에서의 지금 11월 달에 출하가 좀 줄어들었다 30%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럼 뭐하냐 인도에서 많이 팔리는데 그리고 작년이랑 월별 의미하는 건 별로 없고 네. 중국에서도 지금 아이폰 11 맥스가 그렇게 더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코에는 목표 주가를 290에서 오늘 또 325달러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상향 러시가 일어나고 있고요.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오는 게 에어팟 프로인데요.
우리가 이미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애플 에어팟 프로가 품절됐고 뭐 이런 얘기 네,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사이트에서는 어디 가면 살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없습니다 지금요. 아. 없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해당 없는데요. 버라이즌이라는 통신사에서 이제 통신사에서 프로모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일부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 너무 큰 고민 이러고보다는 그냥 갖고 가시면 한 주라도 사시는 것이 맞다. 물론 나는 아이폰 안 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네네.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라면 좀 그렇죠. 와이낫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주부터 사고 나서 고민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골드만삭스는 어제는 시티에서 올렸고요. 오늘은 웰스파그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부진했었거든요. 경영진도 교체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 IB들에서 내년 목표 주가, 그러니까 증시의 목표치, 네. 목표치를 내놓고 있는데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3,450 정도가 최고 목표치였는데요. 네. 이제 1단계 무역 협상 마무리된 이후에는 좀 물론 최종 사인은 안 했지만요. 네. 발표된 이후에 전체 조금씩 목표 주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주말 되고 월말 되면 더 좀 많은 소식이 나오겠지만요. 오펜하이머에서 일단 3,500을 제시했습니다. 3,500만 하더라도 최고치로 어저께까지 기록이 됐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으로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기대된다는 얘기죠.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렇지만 이익 증가가 시장의 우려를 잠식시킬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모건 스탠리는 이익 증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이익 증가가 있다. 그 차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이 있고 이렇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몇 배를 보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궁금해 여기시잖아요. 이게 뭐 차트로 긋는 것이 아니라 이런 펀더멘탈로 하는 거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겠고요. 파이퍼 제프리가 지금 월가 최고 기록을 오늘 전망을 찍었습니다. 3,600을 얘기했는데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두 가지 가장 큰 것이 있겠죠. 브렉시트의 부분이 있고요. 네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잠잠해진 거 아닙니까 일단요. 그렇죠. 이익 증가는 회복세로 돌아선다. 올해는 뭐 플러스 0.3, 플러스 1, 뭐 이 정도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이익 증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익 증가가 돌아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제가 그림 보여드릴 때 10년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금리 하락세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네네. 올해 9월까지 있었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올해 크게 보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리세션인 얘기가 엄청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금리의 추세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리세션의 우려감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내년대 목표 주가를 좀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매달 한 번씩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글로벌 기관 투자를 상대로 서베이를 합니다. 오늘 이게 나왔기 때문에 잠시 소개해드리면 네. 한마디로 주시장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늘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현금 비중이 4.2%입니다. 2013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뭐 채권이 됐건 상품이 됐건 현금을 가만히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얼마나 불안하면 현금을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현금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 규모가 2003년 이후 14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 그만큼 뭔가 사는 사람이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응답자 68%가 내년에 리세션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63%가 68%인데 제 기억으로는 금년 5월에 이게 반대로 70%가 리세션이라고 네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리버스 됐다,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 전략가의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이 사람의 상당히 강세론자인데 네. 강세론자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나 JP모건에서 3,400 얘기한 거 네네. 하루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억하신 분 시청자분 별로 없고 저도 네. 아직도 그랬나 헷갈리잖아요. 네.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내년도 3월 3일 날이요. 네. 3,333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죠. 이게 정말 3,333을 하겠지만 그냥 라임이라고 하나요? 그냥 막 네네, 딱딱 그렇죠,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2월 2일 날 10년물 2.2% 얘기합니다. 네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분인데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강세론자가 재등장하면서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이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이 레포트 제목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 응답자의 31%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이라든가 상품, 커머디티라는 건 뭐 금이 됐건 뭐가 됐건 네네. 뭐 구리가 됐건 사는 얘기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 비중은 비중입니다. 비중을 좀 줄이고 지금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어허. 인도 그리고 네. 유럽을 일본이라든가 유럽을 사라는 얘기, 뭐 영국을 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사람을 상대하는 거다 얘기 들으셔야 네네. 되겠고요. 은행주와 기술주 대표적인 뭐랄까 경기 민감주입니다. 이런 거 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뭐 리츠 이런 거가 방어 섹터거든요. 그런 쪽은 약간 좀 감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굳이 더 경기 민감주를 얘기하면 산업재, 헬스케어, 에너지, 소재주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은 좀 감소시켜라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네네.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연간 전망들이 자주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또 바로 눈앞에 있는 당장 내일 그리고 이번 주, 네.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거야? 특히 이게 또 산타랠리가 네.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 보니까 그럴 텐데 네. 산타랠리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네, 맞습니다. 거기 하기 전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서 미국 주식을 줄이다 이런 얘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네네.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그 윗세대보다 미국 주식을 더 많이 산 겁니다. 아. 그러니까 권고하는 일반적인 비중이 있는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젊은 세대들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지만 미국을 더 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부진 너무 많으니 분산 투자하라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야 이거 외국에서도 이제 미국 주식 줄이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플 팔아야 돼 이게 아니라. 그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셔야 된다. 네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드리고요. 네. 질문하신 게 산타랠리인데요. 산타랠리는 제가 보면 그림 한 장으로 끝납니다. 이게 보면 네. 산타가 산타크로스가 스케이트를 타는 그림인데요. 지금 그죠? 예, 네. 준비 안 돼 있는데요. 이게 과거 평균인데요. 네. 1950년도 이후에 75라고 나오죠. 가운데요. 그림을. 그림 좀 확대하면 좋겠는데 여튼 75%의 확률로 산타 기간 동안에 주가 네.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산타 랠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를 얘기하냐 이렇게 네, 맞아요, 질문할 맞아요. 텐데 그걸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타 랠리의 그런 기간은 물론 이게 법으로 나온 건 아닌데 월가에서 하는 거는 마지막 닷새입니다. 마지막 닷새 31일부터 역으로 닷새를 세고요. 네네. 평일날 기준이죠. 3일 닷새 되고 네. 그 다음날 1월 2일, 2일, 3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닷새 연초에 이틀 해갖고 7일 동안의 거래가 얼마만큼 주가 올라가냐 떨어지니까 산타 랠리입니다. 그게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노는 날이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보면 75% 확률이었고요. 1950년 이후에 평균 수익률은 1.3%였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4번 중에 3번은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제 문제는 최근 연도만 보면 꼭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2013년에 제가 찾아봤더니 0.2%가 올라갔습니다. 2016년에는 0.5%가 올라갔고요. 2017년에 1.1% 올라갔는데 나머지는 큰 재미 없었고요. 작년은 말이죠. 작년 네. 그림 한번 아까 월봉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그게 일봉이면 작년인데요. 작년은 결론만 보면 1.2%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그걸 견딘 분은 또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박스 낀 기간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블랙 크리스마스 난 날이죠. 그렇죠. 그날이 2.7%가 급락했고요. 네. 그 다음 날은 급등했습니다. 거의 5%가 급등했지만 충격이 워낙 심했죠. 그리고 1월 2일 날 첫날 올라갔지만 1월 3일 날 또다시 2.5%가 떨어졌던 롤러코스터 장세였기 때문에 네네. 결론을 보면 작년에도 지나가면 올랐지만 마음은 쏙 크게 아팠다. 그렇지만 결론을 보면 올해는 크게 그런 충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할 만한 것은 제레미 시걸 교수하면 정말 이 월가에서 제일 구루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한 얘기면 우리가 그냥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분만 한번 업데이트 보자는 네네.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1단계 협상 발표회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연말까지 주가 5% 상승할 수 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며칠 남지도 않았거든요. 네네. 5% 상승 가능성이 저는 크진 않다고 보지만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을 봤습니다. 이제 종목을 봐야 될 텐데 여전히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싶지만 뭔가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